미국에서 제가 실리콘밸리의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호의호식하면서 개인이 잘 살 수도 있지만 네.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이제 고국에 환원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늘 가던 길로만 가면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 브레이킹 루틴.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야.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우리 네. 새해 첫 방송이죠? 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십시오. 예, 확실히 호랑이 기운이 막 넘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2022년 이민년 다독다독의 첫 방송인데요. 네. 여러분 새해 계획이나 소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에 대한 바람이 가장 크실 텐데요. 오늘은 삶의 안전지대를 깨고 또 깨며 나답게 사는 삶을 살아온 특별한 작가님이 나오셨습니다. 브레이킹 루틴이라는 책인데요. 천인우 작가님이 나와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셔서 열흘간의 자가격리를 끝내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브레이킹 루틴 저자 천인우고요. 와. 지금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스펙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스펙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독후감에 썼거든요. 그래요? 바로 읽으면서 그냥 시작을 할까요? 네. 네. 먼저 하시려고? 지금 저 먼저 안 하고? 작가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분은 누구실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네. 네, 그럼 독후감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목고, 카이스트 공대 입학과 자퇴, 미국 UC 버클리 4년 총장 장학생, 페이스북 입사와 뱅크 샐러드 리더, 하버드, 스탠포드 MBA 합격, 그리고 석사 과정 중. 드라마에 나올 듯한 엄친아 하기에도 넘치는 이력, 저자 천인우가 걸어온 길이다. 그중 한국의 스타트업 뱅크 샐러드로 간 이력이 의아해진다. 실리콘밸리의 페이스북을 그만두고 초창기 뱅크 샐러드로 가서 일을 했다고? 그가 스펙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온 것이 아님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읽어 내려가며 그가 천인우다운 길을 개척해 가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와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더 뚜렷하게 보였다.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 알을 깨고 또 다시 그 알을 깨고 또 알을 깨고 어릴 때부터 공부 꽤나 하는 학생이었던 그였겠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고 페이스북에 가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하려 노력하고 편안하게 확정된 미래를 계속해서 뿌리치고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노력을 해왔는지가 책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좋은 학교와 회사를 거친 사람은 똑똑하니 잘 해냈겠지 라고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해 왔겠지만 그에게도 하루는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넓은 세계에 나아갈수록 나만큼 아니 나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계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단련하며 젊은 시간을 살아오고 있다. 그가 이렇게 공부하고 일을 해온 이유는 세상과 세상 사이의 격차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줄이는 데에 노력하고 내가 해온 공부와 일로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걸어온 이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바라보는 입장인데도 참 설렌다. 더불어 이런 생각과 습관과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나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한국 엄마다운 생각도 해봤다. 이 책에 수록된 여러 공부법과 시간관리법을 아이들에게 또 나에게 잘 알려줘야겠다. 천인우 작가님과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가 참 기대된다. 우리도 오늘의 안전지대에서 조금 벗어나 원하던 인생으로 나아가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더듬거려서 더 길었어요. 네, 저도 네. 독후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움직이는 것을 바로 동일하죠. 네. 움직이는 것을 무척이나 귀찮아한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감옥 같은 느낌이겠지만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코로나 핑계로 밖에 안 나가도 돼서 좋을 정도다. 그런 나조차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아내가 정말 열받아서 제발 좀 움직이라고 했을 때고 둘째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서 의욕에 불탈 때다. 여기서 두 번째는 무척 드물게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찾아왔을 때는 정말 뭐에 홀린 듯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꽂힌 일 하나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일이 나 혼자만 겪는 독특한 경험은 아닐 것이다.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에너지가 샘솟고 온몸에서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에 꽂힌다는 것, 사람에게 어떤 목표가 생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이벤트다. 목표가 있는 삶은 달라도 뭔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책 브레이킹 루틴의 천인우 작가이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내 목표를 향해 과감히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만족스러워야 한다며 과감한 결정을 내린 그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 새해를 시작하며 읽으면 딱 좋을 책인 것 같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브레이킹 루틴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네. 브레이킹 루틴 하세요. 네. 우리 드리머님도 이런 책을 곧 쓸 것 같아요. 네, 또 몰입하면 또 끝내주잖아요. 내가 아, 미친 이유. 아닙니다. 코인 책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 네네네. 망해가고 있죠. 네. 갑자기 기억이 쫑긋하는데요. 네, 망해가고 있어요. 네. 아, 여기에 그 코인 공부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시간표에. 거의 네, 저는 네. 블록체인 네. 좋아합니다. 네. 아, 네. 진짜 새해에 딱 어울리는 책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재수했던 아들이 있고 고3에 올라가는 우리 딸이 있는데 그들한테 진짜 먼저 추천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 정도부터는 이거 충분히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초등학생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좀 2030대이 대부분 그런 것 같거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네. 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음. 그리고 저는 외국 학교 가려면 에세이를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글이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런 네. 책에도 나오고 멘트가 있죠. 되게 실질적인 네. 도움도 많이 받으실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회자되니까 어떠세요? 우선 너무 과분한 또 좋은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크고 원래 이제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를 얻었는데 예. 또 되게 단편적인 모습을 봐주시다가 또 저의 다른 면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너무 막 스펙남 막 이런 식으로 봐지는 것에 대해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막 엄친아 막 이런 키 183에 아이브리 글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없는 게 뭐야? 막 이런. 뭐 모자랄 거 없고 너무 막 완벽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대하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땠는지. 뭐 실제로는 사실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왜냐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서 네.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런 꼬리표가 붙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어요? 이제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인지도가 생기고 제가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SNS나 여러 가지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은 되게 짧게 짧은 메시지들을 여러 번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라면 좀 진득하게 저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고 싶다. 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매체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정도 고심 끝에 좀 책을 쓰게 됐고 이렇게 200장이 넘는 책을 좀 앉아서 읽으시면
저의 또 전방위적인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또 바쁘신 가운데서 책을 쓸 때 어떤 계획을 해서 책을 쓰게 되셨어요? 그 하루 안에 루틴을 네. 또 만드셨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를 그러네.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바쁜 일정이 어디다 밀어넣으셨습니까? 네, 그 일정을. 어떻게 또 이제 여기 책에 또 어떻게 넣으셨어요? 어디에 블록 타임을 만들었는가. 주말을 활용했죠. 아무래도 아. 학생이다 보니까 네. 네. 주중에는 여러 가지 뭐 과제들이나 수업도 가야 되고 주말에 주로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모든 플랜을 잡았고 대신에 출판사 이제 관계자분들이랑 마일스톤을 딱딱 세워서 이때까지는 뭐 어디까지 끝내겠다라고 네. 조율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음. 블록 타임은 뭐 일요일 전체는 대부분 매주 썼던 것 같고 네. 토요일도 조금 이제 한 1-2시간 정도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연애 안 하세요? 연애를 저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말을 다 바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확실히- 내서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니들이 걱정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브레이킹 루틴이라고 음. 제목을 짓기까지 되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다른 거 있었나요? 미라클 루틴 생각해봤어요. 미라클 루틴. 네, 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죠. 책이 또 네. 유명했고 네. 그 내용이 좀 좋아 보여서 미라클 루틴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표절 같기도 하고 이게 브레이킹 루틴이 뭔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어감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브레이킹 루틴 사실은 영어 문법적으로는 이제 맞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 브레이킹 더 루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아. 맞는데 네. 시적 허용이랄까? 그것보다는 시적 허용과 좀 더 임팩트가 큰 네. 짧으면 좀 더 임팩트가 맞아요.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 별로 가냘지 않거든요. 신경 안 써요. 네. 그러면 네. 어린 시절부터 딱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변화하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때 곰으로 불렸던 나였다. 네. 어떻게 네. 100kg가 넘으셨다고. 100kg 지금 왔다 갔다 상상이 안 했습니다. 가. 그러니까 상상이 전혀 안 되는데 네. 100kg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한때 100kg를 아 진짜요? 바라봤던 사람으로서 참 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정상 체격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음. 핑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좀 먹자, 스트레스 네. 받지 말자. 예. 이제 고3 되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살이 찌고 나니까 반 친구들이 곰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네. 처음에는 조금 거슬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게 제 음. 별명이 되고 왠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배꼽이었다고. 네, 얼굴이 하였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귀엽네, 좋네, 친구들이 다 기억해주네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생판 모르는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영어 토론 대회를 나가서 그 친구들이 저를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아이고. 그 뭐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래 알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그냥 익숙해졌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받는 상처랑 충격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살을 빼서 어쨌든 나에 대한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모가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형성한 게 사실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내 인생을 바꾸려면 우선 살부터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트 시그널에 나오시고 화제가 됐었으니까 어린 시절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통통하고 귀여운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깨달은 계기가 좀 뭔가 시작이었다라는 느낌으로 책에서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게 살을 빼는 거를 되게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도를 해서 물론 처음에는 좀 실패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되게 심플한 디서플린 2개로 이제 살을 빼는 거 성공을 했거든요. 딱 2개. 좀 적게 먹자. 뭐 단백질 식사 위주로 다들 아시는 네네. 되게 좀
이제 어디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랑 줄넘기를 2,000개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하자.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라 보통 이제 2-3번씩은 했어요. 와. 그래서 한 뭐 6,000개씩은 했는데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빠지죠. 당연히 6,000개씩. 아니 2,000개도 이게 매일 될까 싶었는데 6,000개씩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가능한 것 같고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빠지는 거지 이렇게 말을 저도 하게 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진짜 불가능해 보였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살이 찐 친구 이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하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이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바디 프로필 한번 찍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년 계획으로 지금 다이어트 잡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 네. 하나를 바꾸면 세상에 있는 나를 바꾸는데 또 좀 기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아니 저희 늘 새해 목표가 그거잖아요. 다이어트 하자. 네. 근데 항상 못 지키고 3년째 오고 있는데 네. 진짜 올해는 아니다. 이 말을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진짜 하는 도중에 그리고 수험생 입장이었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또 뭐였을까요? 어떤 분노? 내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감정 그런 건가요? 그런 분노의 감정도 당연히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지금 못 바꾸면 평생 못 바꾼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야. 살 빼는 게 되게 하찮아 보이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냥 지방을 제거하는 일이니까 몸에서. 근데 이런 쉬운 일도 못하면 내가 꿈이 아무리 큰들 실제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나중에? 그런 의문점이 제 스스로도 들어서 정말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뺐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도 당연히 있지만 좀 더 컸던 거는 제 자신한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자 좀 보여주자. 정말 멋있다. 보여주고 싶네요. 네. 그때 그렇게 가졌던 어떤 꿈 같은 게 지금하고 좀 이어지나요? 아니면 조금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달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요. 다르다는 게 네. 아예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그때는 막연하게 큰 사람, 세계적으로 노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네. 지금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 어떤 식으로 내 능력을 레버리지 해보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제가 깨닫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어봐도 돼요. 지금 어떤 건지. 지금은 아무래도 저는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이제 공부도 그쪽을 했고 네. 저희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아버지가 기술 쪽 전공이랑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든 생각은 미국에서 제가 실리콘밸리의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뭐 호의호식하면서 개인이 잘 살 수도 있지만 네.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도 되게 좋고 개인적인 행복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은 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와서 이제 고국에 환원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보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때론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왜 난 맨날 브레이킹 루틴을 하려고 할까? 그만해도 될 텐데 나는 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너무 힘든 길을 계속 택하기 때문에 네. 괴로운 적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안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페이스북을 다녔을 때 네. 이제 페이스북 레벨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입사했을 때 레벨 3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원이 네. 레벨 3 정도 되는 거고 진급을 하면 대리, 과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은 레벨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레벨 5가 되면은 사실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는 선택권을 줘요. 너는 이 정도만 계속하면
우리가 널 해고시키지 않고 계속 돈 잘 줄게. 네. 계속 그냥 회사 다녀. 근데 욕심이 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레벨 5에서 그 안주하고 머물고 싶어 해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삶이 또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너무 이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서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이지만 되게 좋아 보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꿈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적에서 제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자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안주할 때마다 한 번씩 제 머리를 한 번씩 때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했던 게요. 페이스북에 계시다가 한국의 뱅크샐러드라는 스타트업 어떻게 보면 네. 그 기업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때 가지고 계시던 꿈을 페이스북에서는 펼칠 수 없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만 아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지 듣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대기업 네. 이다 보니까